안녕하세요. 미국 의사의 바이오해킹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혹시 병원에서 빨간빛 치료기계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한국에서 자라면서 이 빨간빛 치료기계를 이비인후과, 피부과, 심지어 안과에서도 자주 보았어요. 당시에는 단순히 따뜻한 찜질 치료 같은 느낌이었는데 나중에 의대에 입학하고 여러 전문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것이 단순한 돈벌이 수단처럼 여겨지기도 한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런데 요즘 발표된 연구 결과들을 보니 이 빨간빛 치료가 전혀 다른 혁신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답니다. 알고 보니 이게 바로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포토바이오 모듈레이션, 줄여서 PBM이라는 치료법의 한 형태였던 것이죠. 오늘은 이 PBM이 왜 우리 바이오 해커들에게 그리고 일반인들에게도 중요한 건강 증진 도구가 될 수 있는지 자세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먼저 빛 자체가 치료와 회복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사실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빛이 우리의 치유와 회복에 도움을 준다고 믿어왔습니다. 태양광은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조절하고 계절성 우울증을 완화하며 비타민 D 합성을 촉진하는 등 생리적, 정신적, 감정적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현대 과학은 이러한 전통적인 믿음을 뒷받침하며 빛이 실제로 세포 에너지 대사와 호르몬 조절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밝혀냈습니다. 또한 통증 완화 및 염증 감소, 조직 재생 및 상처 치유 등 여러 가지 바이오 해킹에 걸맞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PBM을 중심으로 빛의 치료 기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다양한 스펙트럼의 빛들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PBM이란 무엇인가요? 광생물 조절, 즉 PBM은 특정 파장의 붉은빛과 근적 외선빛을 이용해 세포 내의 다양한 생화학적 과정을 활성화하는 비침 습적 치료법입니다. 기존의 열치료와는 달리 PBM은 빛이 세포 내에 있는 광소용체, 즉 크로모포어에 흡수되어 생화학적 반응을 유도합니다. 특히 세포의 발전소라고 불리는 미토콘드리아에 있는 시토크롬 시산화 요소가 주요 표적으로 작용하여 빛을 흡수하면 ATP 생산이 증가되고 전반적인 세포 대사가 촉진됩니다. 이런 미토콘드리아 활성화는 조직 재생, 염증 감소, 세포 회복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렇다면 다양한 빛의 스펙트럼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한데요. 예를 들어 자외선, 청색, 녹색, 적색, 근적 외선 등이 어떻게 다르게 작용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PBM에서 사용되는 빛의 스펙트럼은 크게 자외선, 청색, 녹색, 적색, 그리고 근적 외선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빛은 프리즘을 통해 보이듯이 여러 스펙트럼이 존재하는데 각 파장이 가진 용도와 적용 분야가 다릅니다. 자외선은 피부질환 치료와 비타민 D 합성에 활용될 수 있지만 그 에너지가 매우 강해 세포 DNA를 직접적으로 손상시킬 위험이 큽니다. 구체적으로 자외선은 DNA 내 피리미딘 염기 사이에 비정상적인 결합, 즉 피리미딘 이합체를 형성하거나 염기 변형을 일으켜 돌연 변이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피부 노화와 피부암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자외선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신중한 용량 조절과 보호 조치가 필요합니다. 청색광은 주로 여드름 치료와 기분 조절에 사용되며 피부 표면에 얕게 작용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녹색광은 편두통 완화나 피부 진정 효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반면 적색과 근적 외선빛은 미토콘드리아 내 시토크롬 시산화 요소에 최적화되어 있어 깊은 조직까지 침투하여 조직 재생, 염증 완화, 노화 방지 등에서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그렇다면 PBM의 핵심 메커니즘, 즉 미토콘드리아 활성화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미토콘드리아 내에 있는 시토크롬 시산화 요소는 붉은빛과 근적 외선빛을 흡수하며 전자전달 사슬이 활성화되어 ATP 생산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세포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동시에 특정 수준의 활성산소종을 생성하여 세포 복구와 재생에 필요한 신호를 전달합니다. 물론 ROS가 과도하게 생성되면 산화 스트레스로 인해 세포 손상이 일어날 수 있으나 PBM은 이러한 ROS를 균형 있게 유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추가로 빛을 흡수한 후 미토콘드리아에서는 질소 산화물도 방출되는데 NO는 강력한 혈관 확장제로 작용하여 혈류와 산소, 영양분의 전달을 개선합니다. 그러면 미토콘드리아 활성화가 세포 내 신호 전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궁금합니다. 미토콘드리아 활성화는 ATP 생산 증가뿐만 아니라 역행성 신호 전달이라는 중요한 과정을 통해 세포액으로 신호를 전달합니다. 미토콘드리아에서 생성된 ROS와 칼슘 같은 신호분자들이 세포액으로 이동하면 그곳에서 성장인자, 항산화 효소, 열충격 단백질 등의 보호 유전자가 발현됩니다. 이 과정 덕분에 손상된 세포의 회복력이 크게 높아지고 미래의 스트레스에 대비할 수 있도록 프리컨디셔닝 효과를 부여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미토콘드리아 활성화와 신호 전달이 결국 세포와 조직 전체에 어떤 효과를 미치는지 알려주세요. PBM은 미토콘드리아 활성화와 역행성 신호 전달을 통해 다양한 세포 및 조직 수준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세포 수준에서는 염증 조절, 단백질 합성 촉진, 줄기세포 생성과 이동, 면역세포 생존율 향상 등이 이루어집니다. 이 모든 변화는 서로 연결되어 전반적인 세포 회복과 재생을 촉진합니다. 조직 수준에서는 PBM이 근육의 긴장도와 밀도를 증가시키고 신경 재생과 통증 완화, 상처 치유 가속화, 피부 콜라겐 네트워크 개선 등의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뇌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들었는데요. 이 부분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물론입니다. 뇌는 에너지 소비가 매우 높은 기관으로 미토콘드리아 기능 장애는 인지기능 저하와 신경퇴행성 질환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근적 외선 빛은 두개골을 통과해 최대 수 센티미터까지 침투할 수 있어 뇌세포 내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개선하고 ATP 생산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로 인해 뇌내 혈류와 신경 연결성이 강화되어 인지 기능이 향상되고 치매 위험이 줄어들며 뇌 손상 회복에도 크게 기여할 거라 기대됩니다. 실제로 경북의 PBM 치료를 통해 경증 치매 환자들의 인지 점수가 크게 개선되었고 반응 시간과 기억력도 향상된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북의 PBM은 외상성 뇌 손상, 우울증, 치매, 파킨슨병 등 신경학적 질환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근골격계 치료와 상처 치유 분야에서도 PBM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붉은 빛과 근적 외선 빛이 미토콘드리아 활성화를 촉진하여 상처 치유 속도를 빠르게 하고 통증 완화와 염증 감소에도 크게 기여하죠. 정말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네요. 그러면 전신 건강과 장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PBM이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개선하면 전신 건강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세포 회복과 조직 재생이 촉진되면서 만성 염증이 줄어들고 심혈관 질환, 당뇨, 신경퇴행성 질환 등 노화 관련 질환에 도움이 될 거라 기대됩니다. 미토콘드리아 건강이 최적화되면 각 장기의 기능이 향상되어 전체 신체 대사가 활발해지고 ATP 생산 증가는 세포 내의 에너지 공급을 원활하게 만들어 조직 회복과 재생을 촉진합니다. 양자 생물 물리학과 생체 광자 방출에 관한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이 부분은 다소 복잡하지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미토콘드리아와 같은 세포 속에 가는 극미량의 빛, 즉 생체 광자와 자연스럽게 상호작용합니다. 이 생체 광자는 세포의 산화, 환원 상태와 내부 통신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죠. 또한 세포 내 미세관은 이 생체 광자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여 PBM이 단순히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을 넘어 세포 내의 복잡한 신호 전달 네트워크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로 인해 고차원적인 뇌 기능이나 의식 형성에도 일정 부분 관여할 가능성이 있다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 임상에서는 PBM이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나요? PBM은 이미 다양한 의료 분야에서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사선 치료 후 흔히 나타나는 진균성 구내염 같은 합병증은 환자의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킵니다. PBM은 이러한 구강 점막염의 심각도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였으며 이는 무작위 임상 시험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당뇨병 치료 분야에서도 PBM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들에게 PBM 치료를 적용하면 인슐린 수치가 크게 낮아지고 일부 경우에는 당뇨약 복용을 중단할 수 있는 결과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피부과 분야에서는 PBM이 방사선 피부염 개선, 주름 개선, 지방 감소 시술 등 다양한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에 발표한 이 메타 분석처럼 PBM이 탈모에 효과가 있다는 보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치의학 분야에서도 PBM은 교정 치료 후 통증 완화, 골 유착 촉진, 임플란트 치유 가속화 등에서 효과를 발휘하고 있으며 방사선 치료 후 합병증 관리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 식품의약국에서 안과 질환인 황반변성에 대한 PBM 치료를 허가를 냈습니다. 황반변성은 선진국에서 55세 이상의 성인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큰 실명의 원인입니다. 이것은 라이트사이트3 연구에 따른 것인데요. 라이트사이트3 연구는 건성 황반변성 환자에서 PBM 치료법의 효능과 안전성을 평가했습니다. 이 연구는 건성 황반변성 환자에 대한 PBM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무작위 대조 시험입니다. 연구 결과 PBM 치료는 가짜 치료에 비해 시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개선을 보였고 새로운 발병된 지도 모양 위축에 유의미한 감소를 보였습니다. 우와,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PBM이 적용되고 있군요. 미토콘드리아 활성화와 관련된 효과가 전신 건강은 물론 뇌 기능, 피부, 치과, 당뇨병 치료 등 여러 방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게 인상적입니다. 그럼 미토콘드리아 활성화와 장수를 위한 PBM의 역할에 대해 한번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PBM은 특정 파장의 빛을 통해 미토콘드리아 내 시토크롬 시산화효소를 활성화시켜 ATP 생산을 증가시키고 세포 내 산화 스트레스를 적절히 조절하며 역행성 신호 전달을 유도합니다. 이러한 세포 내 변화는 조직 회복, 염증 감소, 신경 보호 및 전신 건강 증진으로 이어집니다. 결과적으로 PBM은 노화 과정을 지연시키고 건강한 장수를 지원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정말 흥미로운데요. 앞으로 PBM이 어떻게 발전할 것 같으세요? 앞으로 PBM은 개인 맞춤형 치료로 크게 발전할 것입니다. 각 환자의 상태에 맞춰 최적의 파장, 용량, 치료 시간을 설정할 수 있다면 신경학적 질환, 근골격계 문제, 회복 촉진, 그리고 세포 노화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도 가정용 LED 기기, 전신 PBM 베드, 전두엽 PBM 헬멧 등 여러 제품이 이미 출시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 발전은 PBM이 미래의학의 핵심 치료법으로 자리 잡게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가 쬐면 해롭다고만 알고 있었던 빛이 이렇게 몸에 좋을 수 있다는 것에 깜짝 놀랐습니다. 네, 다시 이야기하자면 빛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인류는 고대부터 빛의 치료적 가치를 믿어왔고 현대 연구에서도 빛이 생리적, 정신적, 감정적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빛은 우리의 생체 시계를 조절하고 비타민 D 합성을 촉진하며 세포 에너지 대사를 활성화합니다. 또한
빛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기분을 안정시키며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경험하는 자연광은 단순한 시각적 자극을 넘어서 우리 몸 전체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PBM과 같은 기술을 통해 우리는 이러한 빛의 긍정적 효과를 더욱 극대화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정말 흥미롭네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흔히 보던 빨간빛 치료가 단순한 찜질 치료가 아니라 미토콘드리아 활성화와 세포 회복, 그리고 노화 개선을 통해 전신 건강과 장수에 기여하는 미래의학의 핵심 기술로 발전했음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빛이 단지 해롭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맞습니다. 앞으로도 PBM에 관한 연구와 임상 적용이 꾸준히 이루어질 것이며 이는 여러분의 건강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많이 상용화가 된다면 PBM을 우리 삶에 더 가까이에서 더 많이 볼 수 있겠죠? 오늘의 긴 이야기가 여러분께 유익한 정보가 되었길 바라며 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PBM이 중요한 바이오해킹의 도구가 될 수도 있지만 바이오해킹의 기본은 식단, 운동, 수면, 그리고 건강한 관계에 기반한 정신건강이란 것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에피소드에서 또 만나요.